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멋지게 장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요, 조금 중요한 약속 몇 개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한 관계로 평소보다 조금은 빨리 일어나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 27일 평소보다 조금 빨리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이 플러스 0.18%, 다우존스가 0.04고요. 나스닥이 0.06%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러셀 2000 혼자 굉장히 좀 안 좋은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0.72%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이끌어가는 시장이었고 중소형주는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 어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프리미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어제는 가장 좋은 주식이었습니다. 6.7%나 주가가 뛰어 올랐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사 하나를 준비해 놨습니다. TPGY라는 스펙이 오래간만에 5.15% 올라갔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49, BTWN이라는 스펙 역시 2.33%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랩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AGC가 어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면서 나머지 스펙주들이 조금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간만에 좀 1.68%나 올라갔네요. 자, 다음은 조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업스타트가 9%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스타트는 이제 하락 추세에 돌아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PINS, 핀트레스트 요즘에 굉장히 안 좋죠. 5.51% 하락했고요. 쇼피파이가 오래간만에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어제 어닝 결과를 알려드렸는데 그저 그런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3.92%나 하락하면서 어제 주식시장을 마무리했고요. 레모네이드 3.71%, EV고가 3.6%, 소파이가 3.53% 추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소형주가 조금 힘을 못 쓰는 하루였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요, 굵직굵직한 어닝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들 기업의 어닝 결과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이질리 톱스 컨센서스니까, 컨센서스는 이제 마켓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상치죠. 예상치를 넘어섰는데 굉장히 좀 쉽게 넘어섰다.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매출을 보시면 헬시 41%, 굉장히 건강하게 41%나 성장을 했다. 그래서 65.12 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지금 expected니까 시장의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수치보다 2 빌리언 정도가 더 많았다. 따라서 매출은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은 이제 수익률을 봐야 할 텐데, 오퍼레이팅 인컴은 총이익이죠. 총이익 역시 21 빌리언으로 점프를 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1.2 빌리언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거의 뭐 2배 수준으로 지금 껑충 뛰어 오른 거잖아요. 따라서 총수익도 굉장히 좋았구나. 그리고 이제 총수익 마진, 수익률 역시도 지난해에는 24%였는데 32%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넷 인컴이죠. 넷 인컴이 소울드했다. 완전히 뭐 급등한 거죠. 68%나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서 18.94 빌리언을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8.94를요, 우리가 한번 매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65.12였잖아요. 나누기 65.12 하게 되면 0.29니까 순이익 마진이 지금 29%가 나왔구나라고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이라는 기업은요, 정말 높은 순이익 마진을 자랑하는 이러한 기업이다. 따라서 성장률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익률, 순이익 마진도 굉장히 높은 이런 기업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요. 매출을 그 세그먼트별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구글의 서치 그리고 어덜즈는 37.93,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44%의 성장을 보였고요. 유튜브 애드버타이즈먼트 같은 경우는 7.2 빌리언, 43% 역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구글 네트워크가 8 빌리언, 39.8% 성장했고요. 구글 어덜즈가 6.75 빌리언으로 23.2%, 구글 클라우드도 지금 4.99 빌리언, 44.9%나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구글 클라우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두 번째로 유튜브도 괜찮죠. 유튜브도 지금 43%, 그리고 구글의 가장 커다란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구글 서치 같은 경우도 검색이죠. 검색 역시도 44%라는 굉장히 건강한 성장률을 이번에 보여줬다. 반면에 어덜 배치는 뭐냐면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전체 12개의 자회사 중에서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자회사를 얘기하는데 11개의 자회사가 만들어낸 매출이 182 밀리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다른 수치는 다 빌리언인데 혼자 밀리언이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구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 추세도 굉장히 약하죠. 2.2%밖에 성장을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향후 몇 년 동안은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구글의 의존도가 지금 99.5%가 넘어가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일단 Q1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좀 분기가 다르죠. 논갭 EPS는 2.27달러가 나와서요. 이 수치는 19센트 정도 기대치를 넘어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갭 EPS는 2.7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 역시 시장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초과 달성을 했다. 따라서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자, 매출 같은 경우는 45.3 빌리언을 만들어내서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21.8%라는 비교적 괜찮은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도 전망치보다는 1.3 빌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냈다. 뭐 엄청나게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어닝을 전반적으로 보여줬구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그 매출을 3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를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15.04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컨센서스 전망치가 14.71이었으니까 살짝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 두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죠. 클라우드가 16.96 빌리언, 따라서 전망치였던 16.58 빌리언보다 약간 더 좋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More Personal Computing 같은 경우는 13.31 빌리언, 그래서 전망치 12.68 빌리언보다 현저히 좋은 수치를 보여줬다. 따라서 세 분야 모두 예상보다는 더 좋은 매출을 보여주면서 이번 어닝 결과는요, 비교적 양호하다. 뭐 엄청나게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양호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소식은 AMD에서 들려왔는데요. Advanced Micro Devices의 약자죠. 자, AMD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논갭 EPS가 0.73달러가 나와서요. 이 수치는 전망치보다 7센트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한 10% 정도 초과 달성한 거죠. 갭 EPS는 역시 0.75, 따라서 이 수치는 14센트나 더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20% 정도 추가적으로 순이익이 향상했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4.31 빌리언, 이 수치는 작년도의 그 매출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53.9%나 성장한 수치고요. 시장의 전망치를 200 밀리언 정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총이익인데요. 그로스 마진, 총이익률이 48%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역시 48% 같은 수치를 보여줬고요. 자, 다음은 다음 분기에 어떠한 전망을 던져줬는지 살펴보면 AMD의 가이던스는 4.5 빌리언 정도를 지금 매출로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분기에 4.31보다 오히려 올라간 수치고요. 컨센서스 4.25보다도 상당 부분 초과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2021년 풀이어입니다.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의 실적을 종합해서 전망치를 던져줬는데, 자, AMD가 지금 기대하기로는 레비뉴가 작년 대비해서 한 65%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60% 정도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은 매출이 65% 정도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AMD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65%라는 연간 성장률은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우리가 좀 박수를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어닝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AMD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로빈후드의 어닝 결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치를 보기 전에 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지금 8% 이상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직접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갭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6이기 때문에 적자가 났구나라고 우리가 일단 알아볼 수가 있죠. 레비뉴 같은 경우는 365 밀리언이 나와서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35.2% 성장을 한 건데, 사실 로빈후드의 그 주식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35%라는 성장률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전망치에 비해서도 72.5 밀리언이나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전망치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 좋은 수치도 몇 가지는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유료 계정 수를 얘기하는데, 유료 계정 수가 지금 97%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숫자는 22.4 밀리언이다. 따라서 2240만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요. 먼슬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매달 한 번 이상은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이런 사용자 수를 얘기하는데 76%가 증가를 해서 총 1890만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Asset Under Custody가 나오는데, 지금 얼마만큼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는가, 보유의 자산 양이죠. 보시면 115%가 증가를 해서 이 역시 95빌리언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숫자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Average Revenue per User입니다. 한 명의 사용자가 기여하는 매출을 얘기하는 건데, Decrease, 줄어들었죠. 36%나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같은 분기에 102달러를 한 명의 사용자가 기여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5달러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한 명이 기여하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계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인데요. 에비타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 84 밀리언이 나오는데요. 작년에는 59 밀리언이 플러스였습니다. 따라서 흑자를 기록하다가 지금 1년 만에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준다는 점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치인데요. 2021년 마지막 분기, 4분기의 전망치를 던져주고 있는데, 레비뉴가 325 밀리언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노 그레이터니까 이게 이제 맥시멈이라는 거죠. 325를 초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줬는데,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489 밀리언이거든요.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예상치를 이번에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폭으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로빈후드의 추세가 굉장히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로빈후드의 어닝 실적 결과를 함께 체크를 해봤잖아요. 로빈후드의 어닝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주식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냐면,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터가 이번에 매수를 했다. 그들이 어닝을 발표하기 전에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크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결과를 발표하겠구나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떠한 종목들을 좋게 봤는지 그 리스트를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종목을 월요일 날 굉장히 좀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 로빈후드였습니다. 무려 21만 주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온 거죠. 두 번째는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역시도 10만 주 이상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 건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베팅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올 스포티파이, 그리고 28일 날 어닝 결과가 예정돼 있는 아마존, 이렇게 4종목을 월요일 날 매수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마존의 어닝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캐시우드가 잘못 판단을 했는데, 트위터처럼 아마존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람해 봅니다.
오늘 방송 초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주가가 6.7%나 단 하루 만에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자, 여기에는 페이스북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어제 어닝을 발표하면서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요,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캐피탈 익스펜디처, 우리가 이제 카펙스라고 부르는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금액을 얘기하는데 19빌리언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내년의 전망치를 보면요, 이 카펙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29에서 34빌리언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19빌리언이었는데 내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와 엔비디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플랜을 가지고 있다. 부스트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카펙스를 내년에 굉장히 많이 쓸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인 비벡 아리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엔비디아의 포지션이 굉장히 좋다. 왜냐면 지금 페이스북이 그들의 이제 스펜딩, 지출을 늘리는데 어떤 부분에 많이 늘리냐면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리아라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페이스북이 또 하나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공지능 쪽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쪽에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그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소셜메디아 그룹인, 소셜메디아 자이언트인 페이스북이 뭐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많은 수혜를 입는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의견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출의 규모가 나머지 뭐 10개 기업, 100개 기업이 쓰는 만큼 엄청난 규모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어제 주가가 6.7%나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주은 채널을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아마존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유 비중으로 봐서도 사실 넘버원이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지션이 어제 바뀌었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천슬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면서 아마존보다 테슬라의 비중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으로 따지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두 번째로 보유 비중이 많은 종목이 아마존인데요. 제가 이렇게 아마존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마존은요, 지난 25년 동안 데뷔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성장주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 중에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장주로 남아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그래서 뭐 온라인 북스토어로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혁신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이커머스 기업으로 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또 이커머스 기업의 1등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클라우드에 진출을 하면서 지금은 또 클라우드 쪽에서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앞으로 아마존이 스마트 홈이 됐건 아니면 로보틱이 됐건 뭐 자율주행이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어떠한 분야든지 그들이 원한다면 다른 한 분야에서 다시 한번 1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아마존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쪽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구나. 따라서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버라이즌이라는 미국에 있는 통신사가 나오는데요. 버라이즌과 아마존이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손을 잡고 진행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아마존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은요, 우리처럼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별다른 혜택이 없을 수 있지만 미국에는 아직까지 인터넷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러한 그 시골 지역의 브로드밴드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이 개발하고 있는 그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의 프로젝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카이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3,236개의 새틀라이트,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터넷을 제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좀 커다란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 카이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존은 아직 론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첫 번째 위성을 띄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냥 계획만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라는 기관에서 이미 그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띄우기만 하면 된다. 한 10빌리언 정도를 앞으로 투자할 것이다라고 지금 아마존 측에서 밝혀주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새틀라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미 1740개의 인공위성을 이미 론칭한 상태거든요. 여태까지 그랬다는 거고요. 이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4개의 국가에 10만 명이 넘는 이러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요. 한 달에 한 $1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비싸죠. 한 11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이 인공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앞으로 스페이스X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갔는데 과연 아마존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 뭐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존의 매출 중에 일부를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우버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미존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버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우버 이츠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죠. 자, 그런데 이 우버 이츠가 이번에 에임2라는 것은 목적으로 하고 있다. 뭐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 그로서리를 딜리버리하기 시작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서리는 이제 식료품이죠. 식료품 배달을 시작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15분 안에 배달을 해준다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배송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부터입니다. 파트너십을 결성해서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파트너의 이름이 프랑스의 기업인 카포르다. 카포르는요, 유럽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세계 최고의 슈퍼마켓 체인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딜리버리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면요, 상점에서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슈퍼마켓을 통해서 배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웨어하우스, 즉 창고에서 바로 물건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구나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 기회는 매시브, 정말 엄청난 기회다라고 지금 평가를 애널리스트가 해주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카포르라는 기업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프랑스 기업의 그 슈퍼마켓 체인인데 전 세계적으로 종업원의 수가 32만 1000명이 일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거기에 턴오버라는 것은 이제 매출을 얘기하거든요. 매출이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80.7빌리언 유로를 만들어낸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요. 현재 30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총 그 슈퍼마켓의 숫자가 12,225개다. 따라서 이렇게 거대한 슈퍼마켓 체인과 손을 잡고 이번에 그 식료품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하면요, 엄청난 규모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버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는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방송 초반에 각 종목의 퍼포먼스를 살펴봤는데요. 그때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 바로 업스타트였습니다. 업스타트의 주가가 지금 9.1%나 단 하루 만에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여기에는 기사 하나가 커다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업스타트의 주가가 2% 정도 떨어지고 있다. 결국 이제 9% 넘게 하락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프리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원래는 이제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홀드로 바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켓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프리 애널리스트인 존 해치라는 사람이요,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따라서 홀드로 바꿔줬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헬시 아웃룩, 따라서 전망은 굉장히 좋다. 건강한 전망을 우리가 가지고 수 있는데 이 건강한 전망치가 이미 주가에 녹아졌다. 따라서 선반영했다는 거죠. 주가에 모두 좋은 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홀드의 의견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문가의
주가에 따르면요, 예상치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업스타트가 나중에 2025년 정도가 되면 퍼스널 론 비즈니스, 즉 개인 대출 서비스 쪽에는요, 전체 시장의 40% 정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좀 좋은 전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토 부분, 따라서 자동차 대출이 있잖아요. 자동차 대출 부분에서는 전체 시장의 7%를 업스타트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망은 굉장히 좋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요,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3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따라서 300% 이상 상승을 한 이런 주가를 지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당분간 홀드의 의견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스타트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나중에 만약에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투자의 그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미진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테슬라입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는 이제 천슬라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요. 게다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초과해버리는 굉장히 좀 엄청난 상승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과연 테슬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을지, 여기서 이제 폭락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궁금증은요, 우리 말고도 많은 투자자들의 공통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 비디오 클립의 클릭 수를 보시면요, 무려 78,819 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CNBC의 평균 그 뷰 수가 뭐 한 만도 되지 않았거든요. 한 2,000뷰, 3,000뷰 정도에 불과한데 이번 클립 같은 경우는 78,000명이 이미 클릭을 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 Here's what's next for Tesla.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이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 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테슬라는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부터 폭락을 해버릴지 우리 나름대로 좀 예측을 해보고 기대를 해보는 이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듣기에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방송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Gene, I know you love Tesla, but what is not being priced into the stock with the stock north of $1,000 right now? The sustainability of what's happened, I think BK, said fundamentals don't matter. I think fundamentals matter very much. I understand your point, but I think that the sustainability of the fundamentals, the strength of fundamentals is what's not being priced in. And I step back and say, don't know what the stock's going to do over the next 6 months. Hard to predict that. But if you just look at the trajectory and think about what the value of Hertz, I appreciate your comments, Melissa, about getting these cars in consumers' hands and then they buy them, they experience it, they buy it. But I think that sustainability is not reflected. I want to just quick put some numbers around that. Their current share in the U.S. is around 65%. Globally, it's less. And I've always thought that they're going to gravitate to 20% share eventually, 10 years from now, of the car market. And that's more than any car maker has today, but it's a far cry from 65. What you see these screws getting turned down with the Hertz announcement, I think that this number could be more than 20%. That would imply about 17 million vehicles a year. They're at 1 million today. So I think that this conversation we're having, we're going to keep having it. And the stock is going to be down some quarters, more quarters it's going to be up. And we're going to wonder when it's going to end. So I want to try to fast forward to the end of where I think that this plays out. Is if you look at, they're going to do 70 billion next year in revenue. I think by 2027, a long time from now, they'll do 400 billion. You put a 6.5 revenue multiple, hardware, software, services, you get to 2,500. So that's a big jump from where we're at today. But I think we're just going to keep chopping our way up. Could be wrong. Competition could catch me, surprise me. But I think this is one that just has really a decade of a tailwind to it that is, even at these valuations, can create value for investors.
Hey, Gene, Tim. So, look, I can't argue with that. And I kind of agree with at least some part of your top line growth. But this is not really a tech company then. It's back to the auto company argument. And at least if you look at the operating margin for producing this car, it doesn't warrant, even at the type of growth you're talking about, even north of 20% market share, and I think the competitive landscape. So please push back on that because, you've been steadfast here. You've been right. And I'm having trouble looking at the valuation. So the car, everything I outlined is correct. We're talking about cars, and then in a sentence later, I'll say it's more than a car company. I'm take more of a philosophical approach to this and say whether it is in the form of a car or it's in the form of a phone or it's in the form of some sort of advertising revenue. I'm trying to focus in on which products can have the highest sustainable growth and what are their profitability characteristics. And so I think that, eventually over time, more than half of Tesla's revenue is going to be car related. It's 100% basically right now. But I see this as just kind of looking at the core. Can they get to, 40% gross margin? It was called 30% last quarter. Can they get to 40%? And if they keep growing at 50%, do people even really care whether it's called a car company or a phone company? They just want earnings power, and I think that absent some surprises in competition, they're going to keep delivering it. Hey, Gene, it's BK. So let me ask you, just put a $2,500, I mean, roughly, you didn't put a price target on it, but you said if you put a 6 multiple on it, you can get the $2,500. I happen to think maybe that probably gets there sooner than we think. Let's say it gets there within the next quarter or two, which I think is a possibility. Do you then sell it, and then does that turn you bearish? Yeah, I think I would sell it if it got to 2,500 in let's say a month. That's just too much, too fast. You could argue that at where it's at today, but there has to be some sort of a framework around this. And what I'm talking about is 2017. I'm talking about like a 3-5 year price target to double. That would be a great return on a typical investment. But if we got there in a short amount of time. I do. So I think that I would stick to the discipline and think about how much is getting priced in, and that would be too far, too fast for me, and I would be selling at 2,500. All right, Gene, great to speak with you. Always good to get your insights, especially on Tesla. Gene Munster of Loop. Brian Kelly, I got to go back to you because I feel like we're going to rewind and play this appearance. You think 2,500 could be actually in the next couple of quarters, and yet you want to clean out your drawer? I'd keep that sucker in the drawer. If you, if you really thought it was going to go that high in a couple of quarters, why not keep it in that drawer? So, fair point. I have not explained my drawer policy well at all this evening, so let me explain it. I have taken the shares out of the drawer. I am not selling it, but I think in the next quarter or two, it would not surprise me if it doubles, and then I would be selling it with both hands. That is quite a call. Steve Grasso, could you be on board? Oh, well, I mean, if it gets to 2,500 in that ludicrous speed, basically, then you would have to sell it. But when what Gene didn't mention, but he mentioned the other night, was the full self-drive software subscriptions, and that's between $7,000 and $10,000. That's another huge tailwind for the company. Energy storage, battery, it's a very small percentage of overall revenue now. Mm-hmm. It's ticking up. So it almost reminds me of Apple. And then you have the software and everything else and services on top of that with Apple. So I think, yes, I'm on board with Brian cleaning out his drawers at 2,500, even though there's nothing in there right now. I think that the stock, what was the price target Kathy Wood had on it? 3,000? So, yeah, I think we're all on the same page. Velocity is key on how quick we get there. All right. I shall end this block with a question for Tim Seymour. Which do we see first in Tesla, 500 or 2,500? Oh, boy. Good one. Good would you rather. Look, I think ultimately 2,500 is probably where it can go, but it's not in the next quarter or two, and the stock is way overbought, and the valuation makes less sense today than it did yesterday. I think the balance sheet of this company, their ability to get their production right, the fact that it's been profitable now for 3 quarters straight,
makes it a lot harder for me to go for the 500 that I would have said, 3 months ago. So there's my answer.